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무심코 한 말에 상대가 갑자기 표정이 굳으면서 말꼬리를 잡고 따지듯이 되묻는 순간 말이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말 무슨 뜻이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꼬투리를 잡히는 순간,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심지어 말문이 막히는 느낌까지 들 때가 있죠. 처음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분위기는 싸해지고 관계는 어색해지고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때 쩔쩔매거나 억지로 해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말 한마디로 상황을 푸는 지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하지만 동시에 말은 다시 풀면 되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 훨씬 편해져요. 그럼 지금부터 말꼬리 잡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다시 말해 볼게. 사람이 말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느냐인데요. 나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선 그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와 닿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떤 일을 해냈다고 해서 내가 그거 생각보다 쉽던데?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단순히 그만큼 내가 잘했구나라는 의미로 말한 건데 상대는 그걸 내가 한 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는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상사에게 어떤 자료를 건네면서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상사는 그 말을 이게 쓸데없다는 건가? 내가 필요 없다는 소리야 라고 해석하면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때도 있어요. 또는 지인이 어떤 일에 대해 말하면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나는 그렇게 안 느꼈어 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지금 내 감정을 무시하는 거야 반응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억지로 해명하려고 하거나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덧붙이기보다는 딱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다시 말해볼게. 이 한마디면 정말 많은 상황이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지금 내 말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에서 불쾌함이나 오해를 느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내 말의 의도를 다시 풀어보는 태도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한 말이 항상 의도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란 걸 종종 잊곤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 그 자체가 좋은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에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 말꼬리를 잡는 그 순간에 방어적이 되기보다는 내 의도를 솔직하고 부드럽게 다시 전달하는 여유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말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태도에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으면 미안해. 알려줘서 고마워. 사람마다 감정의 민감도가 다르다 보니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이야기였는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꽤나 무겁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상대가 어떤 일을 미뤄놨다며 말하길래 아직도 이거 안 했어 라고 툭 내뱉었는데 그게 마치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는 식으로 들리면서 상대는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친구에게 그냥 조용히 있어봐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하단 소리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조언처럼 말하면서 좀 신경 써봐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대충 살았단 말이야 되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괜히 나도 언짢아져서 그 정도 말도 못라고 받아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죠. 이럴 때는 조금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으면 미안해. 알려줘서 고마워. 이 말이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이 말에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일부러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다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동시에 전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감정을 존중해주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히는 상황이 생기면 억울해하거나 따지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으면 미안해. 알려줘서 고마워. 말에 여운이 남을수록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그 말 다른 뜻은 없었어. 오해였다면 풀자.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전혀 의도치 않았던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면서 오해를 만드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였던 걸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면 바로 얼굴이 굳어지면서 왜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올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입은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해 내가 난 저런 스타일은 좀 별론데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상대가 자신이 지금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럼 넌 나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라며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조용한 자리에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라고 물었더니 내가 분위기 망쳤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바로 해명하거나 상황을 바꾸려다 보면 말이 꼬이고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하고 명확한 진심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다른 뜻은 없었어. 오해였다면 풀자. 이 말은 지금 당장의 오해를 넘어서 앞으로도 서로 간의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관계를 만들어주는 표현이에요. 사실 오해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 속에 담긴 감정과 뉘앙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걸 인정하고 풀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말이 어떻게 들렸든 간에 그것이 내 본심과 달랐다는 걸 정확하게 전해주는 건 정말 성숙하고 따뜻한 대화법이 될 수 있어요. 넷째, 그렇게 들렸다면 내 감정은 존중할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전한 말이 어떤 의도였든 간에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시선, 경험, 감정 상태에 따라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집안이 조금 어질러져 있는 걸 보고 좀 정리 좀 해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그걸 지금 나보고 더럽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제안이나 의견에 대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더니 상대는 그걸 내 생각은 틀렸다는 거야? 라고 느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조심스럽게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넌 항상 내 말에 책임 안 지려고 해라고 해석하면서 서운함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런 오해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억울하다는 감정에 먼저 휩싸이게 되죠. 아니, 그게 그런 뜻이었어 하면서 내가 해명하고 싶고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의 설명을 늘어놓게 되는데 그럴수록 상대는 더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럴 땐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들렸다면 내 감정은 존중할게. 이 말 한마디에는 내 진심과 상대가 느낀 감정을 먼저 받아주겠다는 여유와 배려가 담겨 있어요. 말이란 건 항상 오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풀 수 있는 건 결국 진심과 인정입니다.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대화를 이어가게 만들고 결국 신뢰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힘이 돼요. 다섯째, 지금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조금 이따 얘기하자.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말꼬리를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감정이 너무 앞서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무심코 웃었는데 상대가 갑자기 왜 웃어? 지금 나 비웃는 거야. 화를 낸다든지 내가 뭔가 설명하다가 말끝이 흐려졌는데 방금 그 말 다시 해봐. 들었어. 분명히 그런 말 했잖아 하고 따지듯 반응한다든지 혹은 이건 그냥 말꼬리 잡는 게 아니야.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과거까지 들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도 변명처럼 들리고 어떤 말도 진심으로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딱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조금 이따 얘기하자. 이 말은 지금 당장은 대화를 멈추지만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추자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싸움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대화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맞는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진짜 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섯째, 말이 부족했네. 조금 더 설명할게. 때로는 내가 한 말이 너무 짧거나 간단해서 오히려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짧게 말하면 그 말은 정말 그냥 내가 결정한 일이니 책임질 수 있지 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란 말이야. 혹은 나보고 이제 그만 징징대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내가 에이, 그 정도야 누구나 겪지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자기 고통을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습관처럼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뿐인데 그 말투와 어투가 무심하고 날카롭게 들리면서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 부족했네. 조금 더 설명할게. 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내가 너의 감정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표현이 서툴렀던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와 같아요. 모든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잘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말은 마음을 전하는 그릇인데 그릇이 작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안에 담긴 것도 왜곡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내 말이 너무 짧았거나 날카로웠다면 잠시 멈추고 조금 더 설명해도 될까 하고 여지를 주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7째, 우리 서로 말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자. 말이 감정에 실리면 그 말 자체가 칼처럼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상대의 말이 조금만 세게 들려도 마음이 상하고 내 말투가 단호하기만 해도 상대는 벽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됐어. 말 안 해라고 말했을 때 그건 사실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미였지만 듣는 사람은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갑자기 벽이 생기죠. 또는 상대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내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고 말했을 때 이건 내 선택을 존중해란 뜻이 아니라 난 상관없어, 책임지지 않을 거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답답해서 내가 뭘 이라고 했는데 그건 방어적인 태도로 보여서 더 큰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서로 말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자. 말이라는 건 언제든지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의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도와 감정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마치 지금 우리가 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엇갈린 거야 라고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접근은 상대에게도 이 사람은 나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줘요. 그래서 말이 오해를 낳을 때 그 말에 맞서지 말고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관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8째, 그 얘긴 이 상황에서 다루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 중에는 말꼬리를 통해서 아예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옛날 얘기를 끌고 와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안 했잖아 라든지 혹은 그런 말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때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갈등의 불씨를 다시 들춰내는 경우요. 이런 상황에서는 말꼬리 하나가 싸움의 불씨로 번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그럴 땐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 얘긴 이 상황에서 다루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이 말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주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감정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잡아주는 표현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감정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중에 제대로 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말은 상대에게도 지금은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싸움을 막는 말 중엔 절제된 언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9째, 내 말이 부족했어도 진심은 그렇지 않았어. 말이라는 건 항상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중하게 골라서 해도 어딘가엔 부족함이 생기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내가 조금 날카롭게 말했더니 상대가 그 말 하나에 깊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혹은 아주 친한 사이에서 편하게 던진 농담이 그 사람에게는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또는 피곤한 날 그냥 짧게 말했을 뿐인데 그 말투가 너무 차갑게 들렸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해하거나 무조건 사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내 말이 부족했어도 진심은 그렇지 않았어. 이 말은 내 진심을 전달하면서도 내가 표현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아주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실 상대가 원하는 건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대화예요. 그러니 부족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보여주는 게 훨씬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은 마치 나는 너에게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어. 내가 잘 전하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 순간의 오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10째, 우리 좋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 대화가 말꼬리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소했던 감정도 금세 커져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서로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까지 쏟아내고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대화의 목적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대화를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좋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
이 말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말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상대도 이 말을 들으면 감정의 방어벽을 살짝 낮추게 되고 이 사람이 나랑 진짜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말꼬리가 아니라 마음을 잡는 게 진짜 대화예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는 그 대화의 방향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건 말꼬리를 잡는 사람 앞에서 말리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면서 내 감정도 지키고 상대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어요. 말이라는 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담요처럼 누군가를 감싸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눈 표현들 하나하나 다정하면서도 지혜롭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도구들이니까 실생활에서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꼬리를 잡는 상황이 와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다시 말해볼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